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달 백엔드 강의를 맡게 된 권다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OT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이유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긴 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에게 코딩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헬로 월드 찍어보고 막 뭐 자료 구조라든지 이런 거 배워봤는데 이걸로 뭐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뭐 컴퓨터 언어 같은 거 배워봤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랑 뭐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번 해커톤 때 프론트를 할 줄 아는 사람 좀 있었는데 백엔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어떤 걸 만들자 하고 기획만 좀 하고 구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단계에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백엔드 강좌를 찍어서 최대한 이번 해커톤 때에는 기획에서 안 끝나고 구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커톤 참여율도 높이기도 해야 돼가지고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해달 해커톤 참여율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크죠. 강의 대상은 해커톤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민폐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솔직하게 해커톤 처음 해보면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잘 참여에 좀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막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만 해가지고 백엔드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니, 백엔드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거는 일단 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면 프론트엔드랑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백을 혼자서 하게 되면은 깃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혹여라도 두 명, 세 명이서 같은 코드를 건드리게 되다 보면은 버전 시스템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네, 깃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백 서브를 만들 때 노드.js랑 익스프레스.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예정이에요. 선생님, 저는 노드.js도 뭔지 모르고 익스프레스도 처음 듣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처음 들어봤다 하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쓸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제일 쉽기도 하고 커리문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가기 위해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 쓰려고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배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 쓰고 싶은데요. 네. 그러신 분들은 뭐 MySQL 써가지고 구현해도 되겠죠. 네 번째는 API 배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기본적인 CRUD 하는 게 이 강좌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프론트에서 A라는 정보를 주면은 백엔드에서는 A라는 정보를 그대로 이제 요청한 만큼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하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고 진짜 백을 해본 적 없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기본적인 CRUD 배울 거고 공공 데이터 받아서 넘겨주고 DB에 데이터 저장해 보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워크를 써본 적이 없거나 자바스크립트를 안 해본 사람 기준으로 조금 어려울 거고 다른 프레임워크를 써본 사람 기준으로는 조금 쉬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실력껏 알아서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서론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1차 시에서는 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마 이전 프론트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전반적으로 깃을 일단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이 강의 찍는 거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깃이 뭘까요? 깃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우선 깃이란 소스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VCS라고 하죠.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약자인데 네. 뭐 과제를 하나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의 수정을 거쳐서 해달 최종본 1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근데 또 수정할 게 생긴 거예요. 2 만들고 또 수정할 게 생겨서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그랬었는데 이런 것처럼 시간적 측면에서의 파일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1부터 100까지 있어요. 만약에 수정을 100번 거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100번째 고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Z로다가 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켰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백업을 100개를 해야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싫으면은 컨트롤 Z로 못 넘어가는 상황이 싫으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버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코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팀원 본인이 팀장이면은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안 썼다라고 하면은 팀원들한테 너네는 워라밸 따위는 없다 하고 V2에서 했었던 그 오류나는 코드를 지우고 그럼 버전 3, 버전 4, 버전 5도 똑같이 거기에 비교를 해서 지워야겠죠. 그러면은 팀원들이 큰일 났네. 다 같이 야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깃을 사용하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그 파일 관리를 봤다면은 이번엔 차원적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존 버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고 싶은 게 있어서 회사 그 파일을 복사를 해갖고 컴퓨터에 받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몰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만들었는데 부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괜찮다. 이거 원래 프로젝트에 합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메인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이 됐어요. 본인이 복사해온 상황에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그 이벤트 페이지를 그 원래 메인 프로젝트에다가 합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코드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붙여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면은 그것마저 좀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깃을 사용하면은 좀 더 쉽게 합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깃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였고, 이런 전반적인 버전 관리를 해주는 친구가 이제 깃이라는 친구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쉽죠? 자, 이제 GitHub라는 친구를 시작을 해볼게요. GitHub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GitHub가 뭐냐면은, 일단 허브라는 의미가 다 같이 모여 있다,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라고 하면 깃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 즉
뭐 유명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소스 파일들을 그냥 올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꽤 많은 그 유명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지금 당장 이 VS 코드만 하더라도 깃허브에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VS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총 11만 4천 번의 커밋이 있는데 20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드가 고쳐진 상황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깃허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할게요. 로그인을 하고,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깃이랑 깃허브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동영상 보시면서 뭐 10초 건너뛰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사실 그 이번 강의 대상자분들 보니까 컴학도 꽤 많으시고 1학년보다는 이제 2, 3학년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뭐 깃이랑 깃허브를 살짝 써봤다는 입장으로 한번 네,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깃허브가 제가 방금 그 코드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깃허브라는 친구의 코드를 올립니다. 근데 그 코드를 올릴 때 문서화식으로 올려요. 이 문서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레포지토리라고 부를게요. 뭐 레포지토리인데 레포지토리가 거의 파일 이름이라고 보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해달이라는 이름으로 레포를 파가지고 깃허브에 올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해달이라는 폴더 안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파일을 제가 만들어서 깃허브에 올렸다고 칩시다. 이게 나야. 내가 올렸어요. 올릴 때 뭐 많은 명령어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깃허브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남들이 받아갈 수 있어요. 정말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 마냥 어, 이 해달 레포지토리가 깃허브에 있으면은 뭐, 일반 사람원이 이 해달이라는 폴더 자체를 복사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포크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거 저장을 할 때 사람 A라는 친구의 컴퓨터에서 저 해달이라는 레포지토리, 즉 문서를 직접 복사해 와요. 요거 사람 B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사람 A가 해달이라는 폴더에서 만약 여기에 파란색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파란색 삼각형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와지겠죠? 근데 사람 A는 파란색 삼각형을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사람 B는 동그라미 말고 네모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뭐 각자 자기가 편집해서 여기 깃허브에다가 올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 레포지토리를 판 사람이 너 사람 A랑 사람 B 너 나랑 같이 공동 작업하자 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주면은 이 파일을 여기다가 세모 편집한 내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Git과 GitHub를 배우는 이유가 저희가 협업을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자 내가 파일을 편집한 내용과 너가 편집한 내용을 같이 합쳐서 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Git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편집하고 가져오게 하는 이 도구를 Git이라고 하고 본인이 만든 폴더를 모아두는 곳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GitHub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이제 다시 GitHub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사인업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아마 프로필 창이 뜰 거예요. 처음 가입한 사람은 아마 아무것도 안 뜰 텐데 뭐 이런 게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프로필 들어가셔서 세팅지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니고 왼쪽 상단이겠네요. 어, 이상하다. 아, 네. 오른쪽 상단에 세팅즈 들어가셔서 디벨로퍼 세팅이라고 맨 아래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고 아래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토큰 눌러주시고 베타 말고 이제 아래에 있는 토큰 해서 제너레이트 뉴 토큰 하시고 이제 이거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비밀번호 치고 이게 뭐냐면은 그 여기 컴퓨터에서 GitHub에 가입을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 GitHub에서 관리하는 이 친구를 리모트라고 부르고 제 컴퓨터를 이제 로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GitHub는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가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인지를 알고 그 이 컴퓨터가 어떤 계정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GitHub가 이제 제 파일을 관리를 해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라는 계정으로 컴퓨터에 폴더를 올리면은 이 리모트 레포지토리에서 여기 있는 폴더랑 같이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컴퓨터가 어떤 사용자를 갖고 있는 컴퓨터냐를 알기 위해서 지금 토큰을 받아서 이 컴퓨터가 지금 이 사람의 계정이다를 넣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토큰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냥 유효기간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이 토큰으로 어디까지 이제 권한을 허용할 거냐인데 사실 저희가 하는 과정은 저 위에 레포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 레포만 체크를 해주시고 제너레이트 토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해달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 토큰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나가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 메모장이나 어떤 곳이든 저장을 해두시고, 이 컴퓨터가 GitHub 어떤 계정의 주인인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검색에다가 자격증명이라고 쳐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격증명 관리자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윈도우 자격증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다 보면은 여기 git http github.com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없으면은 편집에 누르셔가지고 그 git 들어가 보시면은 your 프로필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 이 위에 진한색 건다운 말고 아래 이제 본인 닉네임 아이디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자 이름에다 넣어주시고, 아까 복사해뒀던 키 암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기터브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키체인 액세스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열쇠처럼 생긴 앱인데 그거 실행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GitHub 인터넷 암호 있는데 여기 눌러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계정이랑 토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은 아직 푸시를 안 해가지고 생긴 거라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푸시 명령어 사용하면은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GitHub의 새 레포지토리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제가 레포지토리는 뭐라 그랬죠? 폴더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제 이 과정은 본인 컴퓨터가 아니라 저기 GitHub 서버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제가 문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 이름은, 레포지토리 이름은 해달 git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저는. 퍼블릭이랑 프라이베이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코드를 볼 수 있냐, 아니면 볼 수 없냐를 다루는 내용이고, add readme 파일은 그냥 이 레포지토리를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레포지토리를 소개하는 글을 리드미라고 하는데, 그 리드미를 처음에 만들어 주냐 안 만들어 주냐입니다. 이거는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reate 레포지토리 해보고. 아,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처음 이제 레포지토리를 팠었다라면 그 드디어 여러분들도 개발자들이 다 같이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뭐 문서 공유 사이트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전 항상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게 GitHub에 그 해달 git이라는 파일 레포지토리를 만들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협업할 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협업할 팀원을 어떻게 하냐면은 세팅지에 가는데, 아까 그 세팅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팅지예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용자 설정 세팅이 아니라 여기 세팅에 누르게 되면 해달 git 자체 레포지토리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눌러주시고 콜라보레이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팀원들과 같이 하겠다 이러고 팀원들을 초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팀원들을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네, 여기까지가 이제 GitHub으로 처음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제 드디어 Git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탕화면에다가 해달 기 튜토리얼을 위한 문서 폴더를 하나 파도록 할게요. 해달기 튜토라고 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터미널에서 열기에서 VS 코드도 깔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하는 거라서 프론트엔드 강의를 애초에 듣고 오셨으면은 아마 다들 깔려 있을 거예요. 여기에 코드점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이 위치에서 VS 코드가 실행을 하거든요. 짜잔. 네,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깃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git config 글로벌 유저 네임 본인 이름, git config 글로벌 유저 네임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컴퓨터가 어떤 이메일하고 어떤 유저가 이제 쓰고 있는지를 아는 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의 일부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위치에서 터미널을 열게요. 여기 상단에 들어가시면 터미널을 뉴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뉴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파워쉘이라고 뜨는데 git 배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git 배시를 열어주시고 git 배시 없으시면 파워쉘로 진행하셔도 요새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git 배시로 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git config 글로벌 어쩌고 넣으면은 이제 건다운이라고 뜨고 git config 이메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메일이 뜨는데 아마 안 뜨시는 분들은 이 위에 명령어 따라 하셔가지고 gconfig 글로벌 유저 이메일 네임하고 뭐 본인이 치고 싶으신 거 치면 돼요. 여기는 본인 이름이랑 이메일을 본인 치고 싶으신 거 치시면 되고 이렇게 다 치셔가지고 옆에 떴으면은 이제 아래 명령어들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기본 브랜치명이 원래는 마스터였는데 메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스터라는 표현이 뭐 주인 그리고 하인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브랜치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it 소스 트리를 설치를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GUI랑 터미널 관련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 기 수업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할 테지만 그래도 GUI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여기 다운로드 for 윈도우나 그 맥 전용 해가지고 따로 다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운 받아져 있긴 한데 그 설정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또 지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비트버켓 서버랑 비트버켓 이런 거 클릭하는 란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가뿐히 그냥 건너뛰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 머큐리얼이랑 깃 네.
그냥 다음 눌러주시고. 네, 이것도 아까 그 설정을 잘 했다면 그 여기 알아서 이제 잘 뜰 거거든요. 그걸 다음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치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SSH 키가 그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니오를 해야 되고 얘를 해도 되는데 아니오 하고 저는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소스 트리 그냥 다운 받아 주시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다운받는 거고, GUI가 지금 당장 깃 수업이 끝나고 본인이 직접 깃을 쓰실 때 명령어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스 트리를 사용하시면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깃을 다루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깔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직접 한번 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랑 뭐냐, 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소스트리 설치까지 끝났네요. 이거 안 끝났다. 자, 이제 깃으로 로컬에서 리모트로 변경사항 올리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모트에서 로컬로 파일 불러오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리모트가 깃허브라고 하면은 로컬을 저희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리모트에 올라와 있는 이 해달 깃 폴더를 저희가 복사해서 로컬로 가져오는 단계가 방금 설명드린 0단계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하는 명령어는 이제 git 클론 해서 레포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 현재 위치가 바탕화면에 방금 아까 본인이 만들었던 문서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고 레포지토리 주소는 아까 만드셨었던 요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게 레포지토리 자체의 그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클론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면은 알아서 이제 붙여넣기가 되더라고요. 클론을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는 여기 문서가 없었는데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 생기고 점깃이라는 파일이 생겼죠. 지금 이게 숨김 처리한 폴더도 보게끔 설정을 하면은 점깃이라는 폴더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점깃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깃에서 이 폴더를 관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변경 사항은 깃이 보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드디어 이제 리모트에서 만들었던 해달 깃 폴더를 이제 로컬로 갖고 온 거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깃허브에 나와 있는 모든 폴더를 자신의 컴퓨터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 멋있다. 자, 이제 다시 노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다. 프로젝트 변경 사항들을 타임캡슐에 담기. 아하. 자, 일단은 이 해달 깃 폴더 안에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뭐 과제 1점 텍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첫 번째 뭐 1번 과제입니다 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고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쳐볼게요. git 스테이터스가 뭐냐면은 현재 git 상황을 알려주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처음에 git 스테이터스 쓰면은 나로 git 레포지토리라고 뜰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위치가 .git이 관리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해서 cd 해달 git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터미널에서 이제 현재 폴더의 위치를 바꾸는 명령어를 cd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건 아니에요. cd 해가지고 현재 이제 터미널이 어떤 위치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여기에 있는 현재 위치랑 같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또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른 게 뜨죠. on branch main, 현재 브랜치는 메인입니다. no commits yet, 아직 커밋할 게 없습니다. nothing to commit. 그래서 현재 커밋할 게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파일 하나 더 뭐야 그 과제 1.txt를 해달 기시라는 폴더에 안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바뀐 게 없다라고 뜬 거거든요. 이제 과제 1.txt를 해달 기시라는 폴더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제 unchecked 파일이라고 뭔가 빨간색 텍스트가 뜬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서 해달 기재 파일에서 로컬에서,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겠죠? 컴퓨터에서 과제 1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git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이 없었는데 생겼다. 그래서 너가 얘를 관리를 할지 안 할지, git이 얘를 관리를 할지 안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커밋이나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워킹 디렉토리에서 git add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스테이징 에어리어에다가 폴더를 넣어줘서 이 친구를 이제 commit이라는 명령어로 레포지토리에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로컬이라는 컴퓨터에서 리모트라는 컴퓨터로 이제 보내고 싶잖아요. 왜냐면은 나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리모트에도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넣고 싶으니까. 근데 이 넣을 때 이 변경된 사항을 제가 골라서 넣고 싶을 수 있어요. 아직 얘는 별로 완성이 안 됐고 얘만 완성이 됐다 하면은 git add라는 친구를 써서 얘랑 얘만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커밋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커밋을 해서 이제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뭐 이런 상자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commit 1.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넣어서 뭐 commit 2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을 넣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push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친구들을 드디어 이 여기에다가 똑같이 뭐냐 로컬이랑 똑같이 리모트에다가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거를 add commit push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과제 1.txt랑 과제 2.txt라고 하고, 그럼 git 스테이터스 쳤을 때 아직 untracked 된 파일, 그러니까 git이 관리하지 않은 파일이 두 개가 있다. 그렇죠? 과제 1.txt랑 과제 2.txt. 근데 git이 관리하도록 git add 과제 1.txt를 하고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은 하나는 이제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올라가져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git commit 과제 1.txt를 하면은 지금 상태가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과제 1.txt랑 과제 2.txt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 만든 상황을 여기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딱 여기까지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git add 과제 2.txt 하고 git commit 과제 2.txt 뭐 이거는 커밋하고 뒤에 붙인 이거는 설명이거든요. 과제 2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git push를 해볼게요. 자, 그러고 한번 git 리모트, 그러니까 GitHub에도 잘 올라가나 한번 봐봅시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놀랍게도 두 개가 잘 올라가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근데 저는 과제 1에서 여러 번 고치고 그거를 과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면은 네, 한번 계속 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타임캡슐 묻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타임캡슐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과제입니다 하고 커밋을 하고 올리고 2번 과제입니다 하고 커밋하고 올리고 3번 과제입니다 커밋하고 올리면은 그 내역들이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역으로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커밋한 내역들로. 자, 한번 무슨 소린지 한번 봅시다. 2번 과제입니다 하고 저장을 하고 git add git status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modified라는 친구가 나와요. 수정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파일이 수정됐다 라고 이제 git이 알려준 거예요. 너 그래서 이거 커밋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나 그래 커밋 하겠다. git add 해서 커밋 해보겠다. git add 점 하면은 변경사항 모든 거를 이제 아까 했었던 그 어떤 폴더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따지면은 말이 안 나오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 add랑 커밋 해가지고 git add 점 하고 git commit 해서 뭐 두 번째 라고 하고 푸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리모트에다가 올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과제입니다 하고 저장하고 다시 git add 점 하고 git commit 3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1번 과제를 한 상태로 제가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git 로그를 일단 합니다. git 로그를 하면은 이렇게 로그가 떠요. 너가 이런 내역으로 수정을 했다 라고 이렇게 뜨는데
요거는 이제 커밋한 내역이 갖고 있는 꼬리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드죠, 코드. 처음에 이제 헤드에서 메인으로 받아오고, 뭐, 두 번째라고 커밋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과제 올렸습니다라고 했던 부분, 아까 3이라고 했던 부분, 이런 식으로 커밋 내역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과제 1점 텍스트를 올렸었던 가장 옛날 14분 57초에 올렸던 이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나가는 버튼은 콜론 WQ 하면 이제, 아니, 콜론 Q 하면은 네, 종료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git reset 커밋 코드 아까 복사했던 거 적어주시고, hard 적으면은 아까 했었던 것들이 지워진 걸 볼 수 있죠. 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능력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것